그렇게 얼마쯤 갔을까요? 도로를 끼고 유유히 흐르는 작은 강으로 줄지어 헤엄치는 물소들이 보입니다. 그 뒤로 나무배를 탄 앳된 목동이 설렁설렁 물소들을 몰고 있네요. 소나, 염소, 양, 목동은 많이 봤는데 지금 보니까 이 물소 목동인 것 같아요. 아, 신기하다. 이렇게 소들에게 이렇게 구령을 넣으면서 방향을 지시하니까 소들이 또 그들에 따르면서 지금 물길을 이렇게 헤엄치고 가고 있어요. 코만 빼꼼 내놓고 헤엄치는 물소들. 그 뒤를 따르는 목동에게 낮은 다리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네요. 대체 어딜 가는 길일까요? 아, 지금 한참 동안 소를 몰고 여기 왔는데 여기가 보니까 풀밭이네요. 소무리가 도착한 곳은 풀이 무성한 늪지. 물소들은 보통 커다란 강 근처나 늪지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가축으로 키우는 풍경은 또 처음이네요. 야, 뭐노 우에 아니야 신디바 까이 바네 뭐로 쇼. 아가 니네 도나 좀 뭐. 12시 10분이니까 거의 3시간 가까이 이 땡볕에 있어야 되네요. 나넨넬레. 아, 사시네 지. 오, 18살이래요. 전 한 14살 정도 된 줄 알았어요. 그래. 많이 덥죠? 날씨가 지금 갑자기 맑아지면서 해가 굉장히 뜨겁거든요. 저도 더운데 더 덥겠죠. 아, 어쨌든 덕분에 저는 또 진기한 광경을 한 번 더 봤네요. 제수배. 제두베. 아, 더운데 몸 챙기시고요. 제수배. 고맙습니다. 갑자기 후두둑 비가 쏟아집니다. 세차게 몰아치는 비바람도 아랑곳 않고 배를 저어가며 숲을 가로질러 가는 남자가 눈에 띕니다. 저는 여기가 숲이 많아가지고 숲이 우거져가서 배가 이쪽으로 못 올 줄 알았는데 그 위로 이렇게 배를 몰면서 오시네요. 이게 다 논이에요? 레고는 이게 이것이 오, 꽤 깊네요, 이 정도면은. 아, 뚫려 이것이. 아, 물이 많을 땐 한 이 정도까지도 차나 봐요. 이 지역은 저지대 논이라 배가 없으면 농사 짓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논길 위를 배를 타는 기분이 어떤 건지는 여기 왔는데 또 안 타보면 정말 나중에 후회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정말 신기하고 낯선 경험을 제가 좀 한번 해볼까 하고요. 논으로 향하는 배에 오르자 열대나무들 사이로 물길이 나타납니다.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데 배가 작아서 조금만 기웃등거려도 물이 막 들어오거든요.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논으로 난 물길은 배 2대가 교차하며 지나갈 정도로 꽤 넓었는데요. 여기 길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쪽은 또 작은 또 쇳길이 있어요. 길은 어느새 좁은 물길로 이어집니다. 1인용 물길 같아요, 1인용 물길. (20분쯤) 지났을까요? 물에 잠긴 드넓은 논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라와디강 하류의 비옥한 삼각주는 논농사의 최적인 땅인데요. 풀이 가득 난 바다를 헤엄치는 그런 기분이요? 야, 망망대해가 아니라 망망대숲. 아, 그때 먹구름이 몰려오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장대비가 쏟아집니다. 미얀마의 우기는 5월부터 9월까지 한바탕 쏟아지는 열대성 소나기를 뚫고 드디어 논에서 일하는 농부들을 만났습니다. 소나기 아주 폴딱 쳐졌는데, 아, 여기 지금
제가 지금까지 오는 것도 약간 비현실적인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여기 지금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도 왠지 좀 약간 그림처럼 보이고 제가 익숙하게 봤던 그런 풍경이 아니에요. 모를 심는 것 같은데 도구를 이용하세요. 처음 보는 거거든요. 허벅지까지 잠긴 논 위에서 가늘고 길쭉한 꼬챙이를 이용해 쏙쏙 모를 심는 사람들. 우리나라의 농촌과는 사뭇 다른 낯선 풍경이죠. 묘빈 사바비. 까 빠른 손놀림의 비법은 바로 동이라는 이 도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끝을 여기에 걸쳐가지고 순식간에 바닥에다가 심는 건데 이게 끝이 이 삼지창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게 찝어서 이렇게 여기다 툭. 이렇게 뜨면 안 되죠. 이렇게 뜨면 안 되고 툭. 제대로 했어요. 됐죠.ဆိုင်လာခဲ့တော့ဒီလေတွေစဖြစ်တဲ့ဟိုးအရင်တွေကပေါ့နော်ဒီအနေခွင်းတွေအဲ့လိုမျိုးပဲဒုံးနေပဲဟိုးသမီးတို့ငငယ်တွေကပေါ့ဟိုဘိုးဘွားဆင်ဆက်တွေကဒီလိုမျိုးပဲငငယ်ဒီလေခွင်းတွေကဒီလိုပဲဒုံးနေဆိုင်လို့ရတယ်လက်နဲ့ဆိုင်လို့မရ 이 동이라는 도구를 사용하면 허리를 깊이 숙이지 않고도 쉽게 모를 심을 수 있는데요. 물에 잠긴 벼가 혹시 썩지는 않을까? 저는 지레 걱정이 앞섭니다. 홍수가 많이 나가지고 농작물 피했을 때 그때 뉴스에서 나오는 그런 풍경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물이 많아도 벼를 심을 수 있고 그리고 쌀을 수확할 수 있다니까 참 농사를 짓는 환경도요 지구촌 곳곳이 이렇게 다르네요. သူ့ဟိုလောက်နောက်ထပ်6လလောက်နေနေလို့ရတယ် 물에 잠긴 풍경은 낯설어도 1년에 이모작이 가능한 세계적인 곡창지대라고 합니다. 15분쯤 지났을까요? 겨우 그쳤던 소나기가 다시 쏟아집니다. 그런데 비닐에 모자 하나 겨우 걸치고 다시 작업에 몰두하는 사람들. 고온다습한 열대 몬순 기후인 미얀마에서 이 정도의 들쭉날쭉한 소나기성 폭우는 예사라는 듯 묵묵히 하던 일에 집중하는 모습이 놀랍기만 하네요. 또 거짓말처럼 지금 비가 또 멈췄어. 와. 그러고 보니 세찬 비바람에도 아랑곳 않고 모를 심는 사람들이 전부 여자들 뿐이네요. 마을의 남자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လုံနိုင်တယ်ဆိုတော့သူတို့ဟိုတစ်ခါမှလှုပ်ဘူးလှုပ်စားမရှိတော့လေပြိုးနှုတ်တာတော့ပဲသူတို့ကတန်တယ်အဲကောက်ဆိုင်တာအခုလိုမျိုးမိန်းကလေးတွေကဒါတလုံးသူတို့ဒီလိုမျိုးပဲလှုပ်တော့ဒါပဲကောက်ဆိုင်တတ်တာပေါ့နော်မိန်းကလေးတွေကြတော့လည်းပြိုးမနှုတ်တတ်ဘူး 예로부터 남자들은 모를 뽑아서 논에 가져다주고 그 모를 심는 건 여자들의 목. 이러한 독특한 업무 분담은 이 지역 고유의 전통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또 하나의 낯선 풍경, 소박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뒤로하고 돌아서는 길. 출발해! 짜자! 방해는 안 됐으면 모르겠네요. 되게 경이로운 풍경을 너무나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하지만 굉장히 경이로운 순간. 또 비 한 번 오면 맞죠 뭐 이번에는 뭐. 비 올 것 같습니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비가 또다시 온대지를 적십니다. 이젠 저도 제법 이 도시에 적응된 것 같나요? 이라와디강 하구에 막대한 토사가 쌓이면서 형성된 이라와디 삼각주는 예로부터 물이 많고 땅이 비옥해 벼농사가 발달한 지역인데요.
6개월 후엔 이 너른 들녘도 황금빛으로 물들겠죠. 이색적인 풍경을 뒤로 하고 다시 여정에 오릅니다. 왓소 명절 이후는 금어기가 풀리고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맹글라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생선 장어를 잡는다고 하는데 어디? 그냥 보기에는 아주 예쁜 실내에다가 놓으면 아주 좋을 것 같은 그런 장신구처럼 보이는데 이걸로 장어를 잡는다네요. 장어를 잡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먼저 장어가 좋아하는 달팽이를 으깨 만든 미끼를 통발에 넣고요. 숲을 사이사이 통발을 숨긴 뒤에 하루 정도 지나면 맛 좋은 자연산 장어를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100개. 오케이. 100개. 오케이. 이거를 100개를 이거를 심어놨대요. 100개가 이 근처에 있어요? 레구이래요. 레구이는 셔. tonight 나이로 셔. 아, 손으로 내려 할라로 내려. 아 이만큼씩 흙에 이렇게 발목에 올라오는 그 험한 길이라고 하는데요. 새벽 4시 반이요. 너무 일찍이긴 한데 또 그 100개의 통발을 찾아가는 과정을 또 꼭 보고 싶긴 하거든요. 다음 날 지금이 원래는 새벽 4시 반에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한 20분 정도 늦었어요. 근데 이 시간에도 가게도 열고 사람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해요. 이 마을은 아무래도 아침이 다른 데보다 훨씬 일찍 시작되는 것 같아요. 아, 맹글라바. 본격적인 장어잡이를 위해 어제 놓아둔 통발을 수거하러 가는 길. 오! 길이 아주 험합니다. 오! 완전히 비가 많이 와가지고 진창이 됐어요. 그래서 그냥 마른 땅이면 모르겠는데요. 지금은 걷는 것 자체가 굉장히 미끄럽고 불편해. 드디어 첫 통발을 개시합니다. 뭐만 있지? 없네? 여기 있다. 이번에는 있어야 될 텐데. 자. 있어. 있어. 이게 제 손에 가면 미끄러질 것 같아요. 제가 또 이 귀하게 잡은 거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죽었나? 안 움직이네요. 없어요. 이것도 없어요. 지금 4개 중에 겨우 1개. 오늘은 시작이 영 신통치가 않네요. 없어요. 한번 통발 안으로 들어간 물고기는 통발의 구조상 거슬러 나오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이번엔 청년의 표정이 꽤 밝죠. 오, 여기 2마리예요. 오늘 2마리 있는 건 처음 봐요. 이제. 여기 꼬리. 이번 거는 진짜 커요. 엄청 커요. 엄청 커. 이건 좀 바깥으로 나가서 보여달라고 할게요. 혹시 놓치진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통발채 들고 집에 돌아와 뒤집어 보는데요. 묵직한 요 녀석. 요 녀석이 영 나올 기미가 없네요. 얼마나 큰 놈이게. 그때 저는 안 나오길래 안에서 죽은 줄 알았어요. 계속 빠져나가. 이렇게 머리부터 먼저 잡아야 되는구나. 와, 진짜 크기가 대단하죠? 어림잡아도 1m 남짓. 힘이 아주 장사네요. 카나 밤이봐. 보세요. 제법 잡았죠? 이 정도 무게면은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링아랑 놀아야.
우리나라 돈으로 뭐 5, 6천 원, 많게는 7천 원 정도인데 그러면 이 큰 거는 이 큰 거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완전 특상품이거든요. 이거가 더 비싸겠네요. 두루베 고노 두루베 내전이 두루베. 그냥 크기 상관없이 무게로만 가격을 잰대요. 그럼 우리나라로 치면은 큰 거나 작은 거나 가격 차이가 전혀 없다는 건데 오? 그러면 저 같으면 이거 큰 거만 몇 마리 사서 먹을 것 같은데요? 시장에 가면은 저는 꼭 그럴 것 같아요. 멀리서 온 손님에게 요리를 대접하겠다며 장어에 재를 묻혀 문지르는 아웅쪼퉁 씨. 你的公王了，你念你过来，全半的呀一个了。 손질한 장어를 노릇노릇 굽자 고소하고 기름진 냄새가 코끝을 자극합니다. 장어가 익어가는 사이 젖은 옷을 입고 있는 제가 안쓰러웠는지 이번엔 집안 어른이 나서서 미얀마 남자들의 전통 의상인 론지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나온 쪽을 얼떨결에 난생 처음으로 치마를 입었습니다. 맞아요? 진짜? 모양은 엉성하지만 맞답니다. 공중에 떠 있는 느낌처럼 이렇게 아주 시원하고 그냥 자유롭다는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뭔가 텅 비어 있는 느낌? 쏟아지는 비를 구경하며 기다리기를 30여 분. 드디어 장어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순대처럼 안 자르고 길게 이렇게 왔어요. 이제 이걸 어떻게 뭐 프로트려 먹겠죠? 난감해하는 제 모습에 손수 장어살을 뜯어주셨는데요. 그 맛이 예술입니다. 장어를 좋아했던 이유는 사실 부드러운 그 식감 때문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쫄깃쫄깃해요. 그렇다고 질긴 건 아니고. 이거 갓 잡은 자연산 장어가 이런 맛이군요. 큼지막한 장어 한 마리 덕에 허기진 배는 물론 온 가족의 마음까지 넉넉해진 아침입니다. 가난하지만 마음만큼은 풍요로운 사람들. 아, 웃어요. 그 마음이 고마워 작은 선물 하나 남깁니다. 이렇게 왜 기뻐들 하시니까 좋아들 해주시고 진심이 또 느껴져요. 그냥 인사치레를 좋아하시는 건지 아닌지. 근데 굉장히 좋아하시니까 저도 너무너무 좋죠. 정감 어린 작별 인사를 뒤로 하고 다시 발걸음을 옮깁니다. 한반도의 2배에 가까운 광활한 지역을 쉼없이 흘러내려온 장대한 물줄기는 강하구에 이르러 막대한 토사를 퇴적시키고 이라와디 삼각주를 잉태했습니다. 큰 강은 바다와 만나면서 다시 여러 갈래의 작은 강으로 갈라지고 또 합쳐지기를 여러 번. 미로처럼 퍼지는 독특한 지형이 이렇게 완성됐죠. 그렇게 거대한 강물과 시간이 만들어낸 이 땅에는 한평생 이라와디 강에 의지해 고기를 낳고 삶의 터전을 일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로 한참을 달리다가 강 변두리에서 무언가 작업이 한창인 남자를 만났습니다. 일단 배에서 내리기는 했는데요. 어디까지 들어가는 거야? 물고기를 굉장히 특이한 방식으로 잡으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좀 졸라가지고 내리기는 했는데
너무 깊을 거라고 해서 괜찮다고 했거든요. 다리가 계속 찰흙처럼 고운 뻘에 무릎까지 푹푹 빠집니다. 뭘 잡나 했더니 새우네요. 굉장히 크다 새우가. 강에서 이렇게 큰 새우가 잡힌다는 거는 정말 몰랐어요. 그때 오! Đó là đi lên nhạc đi nhặt. Đi đi. Ra đi lúc cái là nhặt của. Đặt đi lúc. Chỉ có xin là bà bảo. 아, 이 집게가 있는데. 집게가 달린 새우는 오. 또 처음 보네요. 이곳의 특산물인 진거미 새우는 산란을 위해 바닷물이 올라오는 강하구에 주로 서식한다고 하는데요. 허벅지까지 차오른 갯벌을 보니 바다 가까이에 와 있다는 게 실감이 나네요. 그물. 아저씨를 제가 살릴게요, 아저씨. 이거야말로 진퇴양난이네요. 제가 저를 잡으세요, 저를. 꼬아줘. 네. 자. 꼬아줘. 뻘에서 겨우 빠져나왔다 했는데 뮤조 씨는 또 그물을 거들어 가시네요. mà phá mà xì họ ta dốc lại ba cái là đi thua à ba cái hồ theo xuyên này thôi bây giờ bố anh ấy liệu phong này dạ ye ít gì đó mà điều tiền à và điều anh đây tiền à 물때에 맞춰 대나무를 이용해 그물을 묻어두고 그 안으로 들어온 물고기나 새우를 잡는 방식인데요. 말하자면 모습은 좀 다르지만 우리나라의 전통 어업인 죽방염과 비슷한 원리라고 할까요? 한 바구니에 8,000짠, 우리나라 돈으로 10,000원 정도 한답니다. đi nhà mà phải là rồi là đi cha của và nhà mà ông mấy lúc baby rồi bây lại đi cha đi nhà baby đi nhà thì mình nghèo biang ạ và đi nhà biang tháp baby luôn mày à 새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는 뮤조 씨. 돈 많이 버세요. 안녕히 계세요. 이러와디는 치열한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렇게 드넓은 강줄기와 목빈 물보라에 적응이 될 무렵 이번엔 강가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집들이 눈에 띕니다. 낯선 여행자의 방문에도 반갑게 맞아주는 정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강 바로 옆에 기둥 몇 개를 박고 집을 올린 모습이 위태위태합니다. 저는요 또 이렇게 집이 지금 여기 강터에 계속해서 유실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바로 물가에 있는 집은 또 처음 와봐요. 수상 마을은 가봤지만 여기는 지금 보면은 이렇게 아래가 많이 유실이 돼 있어요. 약간 걱정되는데. 알고 보니 이 집은 일하다 지친 어부들이 잠깐 쉬어가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맹글라바. 집 안으로 들어가자 아 시원하다. 바로 눈앞에서 다 풀밭이에요. 바람도 불고 풀냄새도 나고. 아 좋다. 전체적으로 물가인데 습한 느낌이 하나도 없네요. 그것도 참 신기해요. 그래서 바닥도 그렇고 천장도 그렇고 뽀송뽀송해요. 사람들은 이곳에서 잡은 생선들을 분류하고 작업하다 벌은 끼니도 챙깁니다. ပြောမယ်ဆိုလို့ရှိရင်တော့မီယိုဖလာလို့ဖြစ်နေတာပေါ့ကိုအရွယ်ရောက်တည်းကိုမိဘဒါလှုပ်ရှားတဲ့အခါကျတော့ဒီအောင်ပဲလှုပ်ရှားခဲ့တာဒါတော့တောင်းတော့ကြည့်တာပေါ့ဟဲနဲ့ 바구니 한가득 새우의 무게를 재는 독특한 저울이 눈길을 끕니다. ပစုံကျွန်တော်ကပြန်ချိန်ယူတာပစုံချိန်ပြတာမျိုးတွေကိုတင်ပါလေ 이 무게를 재는데 추 가격이 여기는 또 비싸다고 해요. 또 돈을 들여야 되니까. 그래서 이 폐건전지로 무게를 재서 추 대신 사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얼마나 되냐고 했더니 미얀마 전통 계량 단위라서 저는 이해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폐건전지가 아니네요. 재활용을 또 이런 방식으로도 하네요. 재밌네요, 그죠? 먼 길 온 손님을 위해 소박한 음식 한 그릇이 나오는데요. 재수 제 말에. 새우와 약간의 소금을 넣고 끓인 새우탕인데 국물이 정말 끝내주네요. 진짜로 이거 새우 만든 거예요? 쨌동 바래. 쨌동. 새우랑 양파랑 소금 약간이라고 하는데 제가 왜 여쭤봤냐면 그냥 우리가 보통 국물 먹을 때 이 집 조미료 많이 쓴다는 때 그 맛이잖아요. 그것처럼 굉장히 기름진 맛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모두 새우에서 나오는 맛이라는 거죠. 강에서 땀 흘려 일하고 강에서 난 것을 먹고 나누며 소박하지만 풍요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제시 말해. 헤어지는 것이 못내 아쉬워 뱃머리를 밀어주는 그의 주름진 손을 자꾸만 붙잡고 싶어집니다. 제시 말해. 이들에게 이라와디 강은 신이 준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보로부드르,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유적과 더불어 세계 3대 불교 유적지로 손꼽히는 바간은 42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광대한 평야에 세워진 고대 도시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주나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처럼 하나의 도시 전체가 문화유적인 셈이죠. 그 중에서도 아난다 파고다는 바간에서 가장 아름답고 보존이 가장 잘 되어 있는 사원입니다. 이곳 아난다 사원은 바간에서도 실내가 가장 화려한 사원으로 유명한데요. 동서남북 사방에 나무로 된 불상이 있는데요. 지금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되고 가장 유명한 남쪽에 위치한 불상을 보러 갈 거예요. 동굴 같은 사원 내부로 들어가자 어마어마한 크기의 목조 도금 불상이 황금빛 미소를 띠며 시선을 압도합니다. 크기 약 9.5m, 본존 사불입니다. 바라보는 거리에 따라서 얼굴 표정이 다르게 느껴져서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이 위치에서 보는 느낌은요, 굉장히 자비로운 불상의 느낌이에요. 좀 더 앞으로 가볼까요? 확실히 달라요. 먼 거리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자비로운 느낌이었는데요.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훨씬 더 친근하고 어떤 제가 긴장감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해탈의 경지에 오른 부처가 혹시 이런 모습은 아니었을까? 한참을 넋을 놓고 바라봤습니다. 아난다 파고다를 나와 600m 남짓, 남서쪽으로 걷다 보면 우뚝 솟은 쇠산도 파고다가 눈에 들어옵니다. 가파른 중앙 계단을 걸어 올라가면 미얀마 최고의 일몰을 만날 수 있다고 하죠. 여기가 바간에서 일몰 장소로 가장 유명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은 힘들어.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가파르네요. 이게 또 아래쪽을 보니까 훨씬 더 가파르네요. 기어오르다시피 계단을 오릅니다. 드디어 올라왔어요. 이 시간에는 바간에 온 사람들 모두 이곳에 모이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곳에서 보는 풍경이 특별하다는 얘기겠죠. 지금 사방에 펼쳐져 있는 탑들이 보이시죠?
무려 2,500개 이상의 탑과 사원이 지금 펼쳐져 있다고 해요. 불국토를 꿈꾸던 고대인들의 염원이 들판 가득 솟아 있습니다. 와. 모두 최고의 장소에서 지금 일몰을 찍으려고요. 이렇게 빈자리 없이 경쟁이 치열해요. 생애 가장 멋진 일몰을 보기 위해 옹기종기 걸터 앉은 사람들. 드디어 해가 뉘엿뉘엿 저물고 붉게 물든 하늘, 탑과 숲. 이 모든 게 그림 같은 풍경을 이룹니다.လို့ဆိုရင်တော့ဒါကတော့ဘယ်လိုကောင်းမလဲတိတ် traditional တော့မရှိပါဘူးဒီoverview ကြည့်လို့ရတဲ့အနေအထားတစ်ခုပါပဲဟုတ်sunsetကောင်းတယ်ပေါ့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음이 문득 고마워지는 저녁입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동이 트기 전인데요. 이른 새벽부터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아주 중요한 의식이 있다는데요. 아직 잠이 덜 깬 얼굴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려하게 단장하는 아이들. 그런데 남자아이였네요. 신비 의식은 미얀마 남자들에게 있어 최대의 의식인데요. 신비가 야 내반에 다 모양 뒤로 고마에 통단스라 야서에 신비가 뭐나 피하다 마베 아와 신비만 피하피다 하여튼 이외비가 럭자 이 아이들은 모두 도지윈 씨 댁 자녀들. 오늘 신비 의식에 참석하기 위해 멀리 양곤에서 왔다고 합니다. 신비 의식은 부처님이 왕위를 버리고 불가에 출가하는 모습을 재현하는 것인데요. 한 날짜를 정해 마을 사람들과 다 함께 치르는 일종의 마을 축제다 보니 음식이 빠질 수 없겠죠. 고슬고슬하게 갓 지은 쌀밥. 그런데 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디 보드보 소리에 첩이야 터면 야소에 그로 산 넷데 레든 소에 디 보드보 소에 루 900 600라 루봉 900 600라 주이로야. 이거 하나가 500인분이랍니다. 500인분. 그러면 이거 합치면 1000인분이고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또 밥을 짓고 있는 거래요. 오늘 지을 밥은 총 2000인분. 그런데 밥 짓는 방법이 독특합니다. 펄펄 끓인 물을 항아리에 붓고 그 안에 쌀을 붓고 얼마쯤 기다리면 감쪽같이 흰 쌀밥 완성. 비결은 항아리 바로 밑에서 끓고 있는 이 물에 있습니다. 항아리를 직접 가열하지 않고 중탕을 하는 거죠. 이렇게 완성된 밥을 따로 조금씩 담는데요. 거동이 불편해 직접 오지 못한 노인들까지 챙기는 넉넉한 인심. 개인이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 치면 기획사 같은 데서 맡아서 해야 할 잔치를 여기 있는 분들이 지금 해내시는 건데 규모에 놀라고 또 이런 배려에 또 놀라고 계속해서 놀라울 일만 생기네요. 그 사이 신비의식에 참여한 아이들은 퍼레이드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 항아리는 뭘까요?
သင်္ကန်းဝတ်တော့မယ်ဆိုတော့ဖေမေကသင်္ကန်းတို့တပိတ်တို့လွယ်ရတယ်။ရှေ့က 그때 마을 사람들이 꽃을 들고 하나둘 모여듭니다. 지금 동네 주민들이 끝없이 늘어나면서요. 가두 행렬의 규모가 커지고 있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두 행렬이 시작되고 있어요. 드디어 집을 떠나 사원으로 가는 길. 신비 의식을 축하하러 온 친인척들과 동네 사람들의 대규모 행렬이 이어집니다. 가정의 행사라고는 모두 믿기지 않을 정도 규모인데 보면은 주민들이 직접 이 행렬에 참여하기도 하고 그 수도권에서 이렇게 다들 나와서 구경도 하고 정말 한 마을이 총 동원되는 잔치라서 그 분위기가 굉장히 따뜻하고 그리고 또 많은 것들이 나누어지는 그런 느낌이 저한테도 강렬하게 전달이 되네요. 이게 진짜 잔치죠. 동네 악당과 놀이패들이 앞장서서 흥을 돋우면 오늘 출가하는 아이들이 말을 타고 등장합니다. 느긋하게 동네 한 바퀴를 돌아온 행렬은 아이들이 수행하게 될 사원 앞에서 비로소 끝이 납니다. 이게 떨어질까봐 계속 잡고 있는데 이 행렬에서 자기가 실수해서 혹시나 이 훌륭한 잔치에 누가 될까봐 상당히 신경 쓰는 어른스러운 모습이 참 대견하더라고요. 생애 아주 특별한 이 순간을 사진으로 남깁니다. 이른 아침부터 정성스럽게 준비한 이 음식들은 모두 스님들을 위한 공양인데요. 그런데 공양하기 전 밥상을 들었다 내려놓는 이 의식은 또 뭘까요? 스님들의 공양이 시작되고 부모의 마음이 담긴 정갈한 음식들을 빠짐없이 비웁니다. 삭발을 하고 출가를 하는 그런 어린 친구들, 손주들, 자녀들에 대해서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의미도 있지 않겠어요? 미얀마에서는 남자아이들이 신비의식을 치러야 비로소 어른이 된다고 믿는데요. 네 살배기 냔인체는 지쳐서 잠이 들었네요. 아간에서는 이런 전통 문화들이 어른들에서 아이들로 또 아이들이 미래의 또 아이들에게로 그렇게 전승되는 모습이 분명히 있구나. 그 힘인지 몰라도 저도 이런 거 모르잖아요 지금. 근데 보게 되고 듣게 돼요. 신기하죠. 출가를 할 수 없는 여자아이들은 대신 귀를 뚫는데요. 이 의식을 낫두인이라고 합니다. 그때 아이들 중 가장 큰 도틴틴이 검은 항아리를 목에 걸자 어른들이 돈을 넣어줍니다. 오후 3시 사원 뒤뜰에서 아이들의 삭발식이 시작됐습니다. 머리를 깎는 사람도 지켜보는 사람도 모두가 경건해지는 순간. 이렇게 깎은 머리카락은 흰 보자기에 싸서 인근 파고다 아래에 묻는다고 하는데요. 이번엔 4살박이 냔인체 차례. 조금 겁이 날 만도 한데 끝까지 울지 않고 아주 의젓합니다. 아이들은 잘려나간 머리카락을 털어내며 몸과 마음에 때를 씻어냅니다.
마지막으로 스님 복장을 갖추고 고승 앞에서 수련승으로 지켜야 할 10개의 서약을 하고 나면 길고 길었던 신비 의식도 끝이 나고 아이들은 대략 한 달에서 6개월 정도 승려 생활에 들어가게 됩니다. ကွဲတော့မကွဲဘူးတစ်ခါမှမကွဲဘူးဒါပေမဲ့ကိုရင်ဝတ်တုံးလေးတော့ထားအောင်ပါပေါ့ရှင်နေတော့မကောင်းဘူးပေါ့ဒါပေမဲ့ပြောပါတယ်ကျွန်တော်ကအဲ့လိုမျိုးလုပ်ပေးရမယ်တလေးရှိအောင်လေ 하루의 긴장을 내려놓고 단잠을 자는 동자승들. 지금쯤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다고 해도 느껴지는 건 있죠. 마음속이 경건해진 느낌, 그리고 뭔가가 꽉 찬 느낌도 있고 오늘 그 동자승들이 좋은 스님이 될 거란 느낌. 제 느낌이 그렇습니다. 이제 저는 바간에서 남서쪽으로 60km 떨어진 뽀빠산으로 향합니다. 불심 가득했던 바간의 풍경을 뒤로하고 다시 길 위에 섰습니다. 그렇게 얼마쯤 갔을까요? 드넓은 평지 위에 하늘로 곱게 뻗은 야자나무들이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저 앞에 집이 있는데 글쎄요, 저희 집이 맞나? 맹글라바 안녕하세요. 와, 칼을 다루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 칼은 어디다 쓰시는 거예요? 달리면 탄대면 제법 날카롭게 간 칼을 허리춤에 단단히 매는데 칼집이 독특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칼집은 칼에 크게 딱 맞춘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언뜻 보면 도마처럼 생겼어요. 굉장히 크고 두터워요. 이거를 이렇게 매다는데 이게 그냥 언뜻 볼 때 그냥 사기 토기라고 해야 되나요? 흙으로 만든 그릇 같아 보이는데 그래. 칼 그리고 토기 이 두 가지만 봐서는 뭐 저로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전혀 모르죠. 칼과 항아리를 메고 어디로 가나 했더니 운막 가까이 서 있는 야자나무로 가시네요. 그리고는 안전장비 하나 없이 사다리를 타고 성큼성큼 나무 위로 올라가는 꾸원베이 씨. 나무 끝에 다다르자 매달려 있던 항아리를 빼내더니 다시 야자 줄기와 열매를 잘라 자신이 가져간 항아리를 자른 줄기 끝에 걸어두고 내려옵니다. 원래 이미 토기가 매달려 있고 거기에 있는 것들을 지금 다시 내려놓고선 가져갔던 걸 이렇게 올려놓으시네요. 아랭가라고도 부르는 이 사탕 야자나무는 야자 줄기와 열매에서 추출한 원액으로 유명한데요. 맛을 한번 봐볼게요. 한 컵의 물에 설탕 2스푼 정도. 그 정도로 달콤하네요. 탄빙, 타이니추, 탄디. 지금 이 종려나무 열매인데 여기서는 지금 이게 탄디. 이 열매 이름은 탄디요. 나무의 높이는 대략 10에서 15m 정도. 이 달디단 나무 열매 탄디와 원액을 얻기 위해선 매일 안전장비 하나 없이 10m가 넘는 나무 위를 올라가야 합니다. 나무가 워낙 높다 보니 나무 끝부분에 이렇게 사다리를 아예 묶어두고 사다리를 이어 올라가는 진풍경이 펼쳐지는데요.
이렇게 해서 오르나 보죠? 이렇게? 오. 저도 한번 용기를 내봤습니다. 몇 걸음 못 가 포기입니다. 더는 못 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가벼운 배낭을 메고 지금 올라왔잖아요. 근데 저 무거운 항아리를 들고선 오르시는 거는 확실히 숙련되지 않으면은 불가능할 것 같고요. 저는 몇 걸음 올라가도 이렇게 아찔한데 정말 대단하죠. 항아리에 밤새도록 채취한 원액은 미얀마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식품인데요. 채취한 지 6시간까지는 그냥 즙으로 마시고요. 찹쌀가루를 약간 섞어 발효해 술로 마시기도 한답니다.ဒီလိုအိုးတွေကတော့ရေတော့မရဘူးဒီလိုအိုးတွေထည့်အောင်လိုအိုးနဲ့ခွာလောက်ရှစ်လုံးလောက် 그렇다면 열매 맛은 어떨까요? 숙련된 기술로 껍질을 벗기더니 단숨에 과일 한 통을 해치웁니다. 젤리 같아요. 근데 맛은 코코넛이랑 비슷한데요. 이렇게 부드러운 건 또 코코넛에서는 제가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정말 달았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쓰려는 건지 다 먹은 열매 껍질을 잘게 자르는 꾸원페이 씨. 누구나 놔리 뒤야 껍질, 수액, 그리고 먹는 열매에다가 나머지는 또 소한테 먹이니까 진짜 마지막까지 버리는 게 하나도 없이 마시를 놨은 줄 정말 알토란 같은 나무네요. 찌는 듯한 무더위. 좁은 부엌에선 그의 아내인 도채찌 씨가 야자즙을 끓입니다. 사탕 야자 원액의 마지막 변신. 원액을 솥에 부어 은은한 불에 졸여 만든 탄디몽. 땀이 비오듯 쏟아집니다. 바깥의 날씨도 더운데 안에선 지금 군불 떼고 위에서는 이제 증기가 올라오고 이러니까 딱 우리나라 한증막이네요. 한증막. 들러붙지 않게 막대로 저어가며 졸이기를 30분. 얼핏 봐선 걸쭉한 조청 같기도 한데요. 아주 걸쭉해졌어요. 밀가루 반죽 같이. 크기도 일정하고 무척 손이 빠르세요. 그냥 후두둑 그냥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아, 이걸로요? 아, 이걸로 맛을 좀 보라고 하시니까 맛 보고 싶었는데. 한 입 베어 물자 달큰한 맛이 감돕니다. 찐득찐득한 설탕 느낌이 약간 나면서 약간은 무슨 캐러멜 아이스크림 같기도 하고요. 동그랗게 빚어서 잘 말린 탄디모응은 미얀마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탕인데요. 보통 밥을 다 먹고 후식으로 즐겨 먹는다고 합니다. 아주머니가 무거운 거 드시네요. 아저씨가 가벼운 거 드시고. 한나절 내내 만든 탄디모응을 바구니에 담아 어디론가 분주히 걸어가는 부부. 무슨 일인지 뒤따라 가보기로 했는데요. 마침 인근에서 작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아주머니들. 다들 걸음이 엄청 빠르네요. 그냥 걷기에도 정말 찌는 듯한 무더위인데 아주머니 거의 뛰다시피 하세요. 아무래도 무게가 무거우니까 걸음이 어쩔 수 없이 빨라지는 것 같으세요.
도착한 곳은 인근의 한 마을. 도채찌 씨 가족들이 사는 곳이라고 합니다. 동네 주민들 다 모이셨어요. 맹갈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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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ရွာနာမည်ပြောပြပါတဲ့ နတ်ပလင်နတ်ပလင်ပကညာဦးမျိုးနဲ့နတ်ပလင်ရွာ 라펠레 클라레. အထူးဆန်းဧည့်သည်လာတယ်မလို့အဲ့တော့ဝမ်းကြည့်နေကြ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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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안녕. 반갑습니다. 안녕. 안녕. 낯선 여행자의 등장에 온 마을이 들썩입니다. 안녕. 마을 분위기가 굉장히 밝고요. 이웃들끼리 굉장히 가깝게 지내시는 것 같아요. ဘလို့လဲတဲ့ဘာသာလုံးမလဲတဲ့ဘာသာလုံးမ အညာရောင်းရောင်းရောင်းရောင်းဆိုရောင်းပြီးတော့စီးလို့ရောင်းရောင်းနေဟာ 지금 오늘 만드신 거 팔러 가신대요.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소박한 일상. 저는 아주머니를 따르고 아이들은 제 뒤를 따르네요. 라펠레 마을의 유일한 상점. 능숙하게 무게를 재고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한 7,000원이요? 아니면 7,000원 약간 넘는 돈? 그 정도 지금 아침에 버신 거예요. 마을에서 처음 보는 외국인이 반가웠는지 파인애플을 내어주셨는데 그걸 먹는 모습에 또 까르르 하십니다. 쌀로 가오네. 덕분에 정말 잘 먹었습니다. 이곳에선 뭐든 물물 교환이 가능한데요. 오늘은 쌀과 기름, 비누로 바꾸어 집으로 돌아갑니다.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아내는 걱정이 많습니다.စိတ်တော့ပူတာပေါ့ကြာကိုတတိနဲ့ထားပြီးတက်ရတာပေါ့ဒီမှာကြာတယ်ကြာရင်စိတ်ပူတာပေါ့ဒီနေ့ကဒါလောက်တိုင်းစားနေတာဟုတ်စားတော့눈တက်လို့လည်းမဖြစ်ဘူး 힘들지만 그래도 또 다른 선택이 없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절절히 느껴지네요. 한평생 몸으로 부딪혀 얻은 삶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잠시 이 마을에 오시는 모습만 보고 가려고 했는데 마을 주민들 많이 오시니까는 뭔가 좀 이렇게 일이 커진 느낌인데 이분들 지금 식사도 안 하셨어요. 지금 점심때거든요. 제가 여기서 빨리 나가주는 게 이분들 또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도움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 작별 인사를 하고 돌아서려는데 그새 정이 들었는지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되네요. 안녕. 바간에서 빠져나와 차로 1시간쯤 달렸을까요? 탁 트인 밀림지대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드넓은 밀림 한가운데 기묘하게 솟아난 산. 25만 년 전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해발 737m 뽀빠산입니다. 뽀빠는 산스크리트어로 꽃을 의미하는데요. 밀림으로 뒤덮인 산 위에 우뚝 솟은 산봉우리가 마치 꽃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이 뽀빠산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보이는 저 풍경이 또 다른 뽀빠산이고 그 위에 사원이 있는데 사실은 저 사원 때문에 지금 뽀빠산의 유명세를 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민간 신앙인 낫의 본향답게 산 입구에는 낫 사당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산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777개의
계단을 걸어야 합니다. 조금씩 가팔라집니다. 벌써 숨이 차네요. 지금 올라가고 있는 뽀빠산은 제가 미얀마에 오기 전에 사실 가장 보고 싶었던 그런 곳이에요. 물론 사진상이긴 하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사원이 산 꼭대기에 있더라고요. 다민족 국가인 미얀마의 신앙을 하나로 묶어 이 산 정상에 거대한 사원을 세운 이후 뽀빠산은 미얀마 사람들에게 일생에 꼭 한 번은 가보고 싶은 성지로 추앙받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걷기 힘든 사람들 대신 발이 되어주는 일꾼들도 생겨났습니다. လေဝက်တော့ဆိုဆွဲတက်လို့ရမလားလို့မရဘူး။ရိုက်ကတန်းလောက်လောက်လေဟိုဒီ20နဲ့ရောက်တော့မောတာတန်းတယ်။ တနေ့တစ်ခေါက်နှစ်ခေါက်အဲ့လောက်ရှိဘူးစီရဲမှလည်းရတယ်။ဒါဖျောက်ပါရင်ဒီလိုထန်နေရလာခဲ့တယ်။ 저는 그냥 와도 힘들고 땀이 나고 막 숨이 팍팍 막히는데 어이구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메고 올라가는 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여든이 넘으신 할머니도 결코 편치 않으실 거예요. 그래도 올라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저렇게 지금 세 분이 함께 올라가게 하는 거죠. 깎아지른 듯 급경사의 계단을 따라 한 발 한 발 25분 정도 올라가면 드디어 산 정상에 사원에 도착합니다. 드디어 정상이에요. 곧장 이렇게 사원이 있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보이네요. 사원 안은 성지순례를 온 사람들로 분주합니다.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재미있는 것은 민간 신앙인 나세 사원인데도 부처상이 가장 한가운데, 그것도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는데요. 불교와 민속 신앙이 혼합된 독특한 풍경입니다. ဥပတောင်ကတော့ဟိုရှေးထင်ရရပေါ့နော်ဟိုဟာပေါ့နာမည်လေးကြီးခဲ့တယ်ပေါ့ဆူတောင်းလေးပြည့်တယ်ပေါ့လာကြတော့အများကြီးလည်းအဲ့လို 정상의 사원에는 중세 유럽의 고성처럼 여러 개의 황금빛 첨탑이 솟아 있습니다. 사원 밖으로 나오자 눈부신 초록의 밀림이 광활하게 펼쳐집니다. 정말 시원하다. 불국토를 꿈꾸던 고대인들의 도시. 긴 세월이 흘렀지만 이 땅엔 여전히 지극한 불심과 가난하지만 넉넉한 인심이 넘쳐납니다. 만달레이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현지인들이 붐비는 음식점은 제가 항상 들려보거든요. 여기는 정말 제가 생각할 때 100점 만점 그런 곳이에요. 현지인들 많죠. 규모도 엄청 크죠. 저는 이런 데 올 때 초조한 게 뭐냐면 빈자리가 없을까 봐. 이른 아침인데도 빈자리 찾기가 쉽지 않네요. 겨우 가게 앞에 한 자리 잡았습니다. 의자가 높이가 이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쭈그려 앉는 것처럼. 미얀마 사람들이 즐겨 먹는 아침 메뉴는 바로 모잉가라고 하는 국수 요리를 이 친구가 추천해 줬거든요. 모잉가는 쌀국수 위에 메기 또는 민물고기를 푹 삶아서 우려낸 국물을 부어서 간편하게 먹는 미얀마의 대표 아침 식사인데요. 육수와 면발을 따로 포장해서 사가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미얀마 잔치에서 손님들에게 대접하는
대표 음식이라고도 하는데요. 와, 벌써 음식이 나왔습니다. 추어탕 맛이에요, 추어탕. 거의 90% 흡사한 추어탕인데 우리나라 추어탕에는 레몬 넣어서 먹지 않잖아요. 레몬은 역시 그 옆에 있는 분들을 시키는 거 같이 따라서 시키면 실패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일단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웃나라인 태국과 인도에 비해 향이 강하지 않고 부드러워서 먹기에 아주 좋았습니다. 어느새 국물까지 싹 비웠네요. 이라와디 강의 아침, 활력이 넘칩니다. 아침이라 그런지 짐을 나르는 사람 그리고 또 어딘가로 가는 사람들 때문에 상당히 소란스럽고 또 웅성웅성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와라디 물길을 따라서 또 어딘가로 가고 또 어딘가로 오고 또 수많은 제가 모르는 곳들의 이야기들이 여기에 숨어 있는 거죠. 아직까지 외국인에게 여객선 출입을 금지하는 미얀마의 정책상 배를 빌려서 가기로 합니다. 이게 제가 타고 가야 할 배인데요. 아, 위에는 좀 근사합니다. 아, 저분이 선장님이신 것 같아요. 맹글라바. 아, 배 또암래? 미얀마 사람들에게 이라와디 강은 철도나 도로가 정비되기 전 미얀마의 남과 북을 연결했던 유일한 통로이자 때로는 생과 사를 오가는 치열한 삶의 터전이기도 했습니다. 강을 따라 2시간쯤 갔을까요? 대나무가 쭉 연결돼 있어요. 상당히 큰 작업인데 왜 저걸 저렇게 해놨는지 모르겠네요. 강가에서 독특한 작업을 하는 마을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강 위에 곧고 길쭉한 대나무를 일정한 간격으로 박아서 격자 모양으로 연결하는 사람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큰 비로 강 가장자리의 토양이 대거 유실되면서 사고 위험이 커지자 더 이상의 유실을 막기 위해 마을 장정들이 두 팔 걷고 나선 겁니다. 그런데 이 연약해 보이는 대나무 구조물이 큰 비에도 잘 버텨줄까요? 탄성이나 이렇게 늘어지는 건 전혀 없고요. 이렇게 사람이 묶었을 텐데 아주 견고해 보이기는 하네요. 그래서 여기에 아주 적합할 것 같아요. 한낮 무더위 속에서 제방 작업은 끝이 없어 보입니다. 저도 이렇게 더운데 작업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더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일손 돕기에는 제가 너무 민폐고요. 일을 잘 못해요. 대신에 음료수라도 좀 대접해 드리려고요. 여기가 구멍가게인가 봐요. 의외로 제품이 많이 있네요. 가게를 둘러보는데 의외의 물건이 보입니다. 아, 이거 배터리인가 봐요. 배터리가 여기에 잔뜩 모여 있어요. 아, 여기서 이렇게 충전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각 집마다 가져다 쓰나 봐요. 아, 너무 재밌다. 전기가 없는 이 마을에선 마을 공용 발전기를 이용해 집집마다 배터리를 충전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이 발전기 하나면 마을의 작은 구멍가게는 순식간에 마을 사람들을 위한 영화관으로 변신합니다. 어때요? 제법 근사하지 않나요?
နေပိုင်းတော့ဖေးလာတော့တယ်ဗီဒီယိုကြည့်တယ်ဟုတ်လားအလားပါလားပါစကားပြောကြတယ်လူငယ်တွေနဲ့ကြီးကြမောတယ်ဟုတ်လား ဟိုဇကားဟိုတနေ့တစ်မျိုးပေါ့နော်ဇကားကိုဝယ်ပြီးတော့ပြတာပေါ့နော်ဒါတရားဝင်တွေကြီးတီးတဲ့မနေ့ကည4 နာရီထိုးရင်ကျွန်တော်တရားဝင်ဖွင့်လာတယ်ငါတို့ကားတွေပေါ့ 와, DVD 종류도 꽤 많네요. ဒီကတော့ဘောင်းစင်ကားတွေပို့ကြရပဲဖိုက်တင်ပေါ့ဖိုက်တင်တွေ 냉장고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여기가 아무리 전기 부자여도 냉장고까지는 없네요. 그래서 음료가 차갑지는 않아요. 아침 7시부터 나와 떼약볕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거 드시고 하세요. 이 음료수 하나가 이들에게 작은 휴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대립하고 해결하는 거야 어제 오늘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직접 봤잖아요. 그러니까 부디 내년 내후년에 이곳이 사라지지 않고 무탈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더 이상 작업을 방해할 수 없어 서둘러 다시 길을 나섭니다. 그렇게 1시간쯤 더 갔을까요? 만달레이에서 배로 4시간 거리에 위치한 밑간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이 마을에는 아주 독특한 전통 어로법이 유명한데요. 이라와디 돌고래와 인간의 기막힌 협동 작업. 그런데 날씨가 심상치 않습니다. 돌고래가 바람이 많이 불면은 또 안 나타난다고 하는데 또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혹시 안 나타나면 어떡하나 걱정 반 설렘 반으로 배 위에 오릅니다. 과연 몇 마리나 보일지도 궁금하고요. 여기까지 온 되게 긴 시간이었잖아요. 그 시간이 돌고래를 보면서 이제 보상을 받는 거니까. 이라와디 돌고래는 귀엽고 둥그스름한 머리와 달리 몸집은 2m에 가까운 이라와디 강의 명물인데요. 이미 1시간 이상 지났습니다. 과연 돌고래가 나타나 줄까요? 한참 동안 주변을 둘러보며 동태를 살피던 어부가 독특한 소리를 내기 시작하더니 막대로 강물 위를 두드리며 돌고래에게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때 저기 고래 봤어. 멀리 이라와디 돌고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보기는 했는데 그냥 이렇게 등만 살짝 하면은 이게 수면 밑으로 들어가서 돌고래한테 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흉내를 내보고 있는데 저보고 잘한다 그러시는데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돌고래가 멀리서만 맴돌 뿐 배 가까이 다가오질 않네요. 돌고래가 꼬리를 세차게 흔들며 그물 안으로 물고기 떼를 몰아주는 모습을 기대했었는데요. ပုံမှန်ဆိုလို့ရှိရင်ကျွန်တော်သွားနေကြဟိုမော်တော်အဲ့ထားပါဟိုနာတကြောလုံးနဲ့အခုလာခဲ့တဲ့အင်းကွက်လေးနာအဲ့နာပဲကျွန်တော်တို့ခွက်တယ်အဲ့လပန်းကတော့အဲ့နာအမြဲလာတယ်အဲ့နာငါးလေးရတယ်အခုကျွမ်းနာတစ်ချောင်းလုံးခုနောက်ပိုင်းဟိုရေရများတော့ငါပြန့်ကုန်တယ်ဘောဖြစ်ပေါ့ 아쉽지만 다음을 기약해야겠네요. 기대를 너무 했나요? 솔직히 너무 보고 싶었던 장면이어서 못 본 게 많이 아쉬워요.
미얀마 사람들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이라와디 강. 강은 누군가에게는 놀이터, 또 누군가에게는 생명수입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이라와디 강은 유일한 식수이기 때문이죠. 강에서 떠온 물은 분비물만 가라앉히고 그대로 마신다고 합니다. 오늘은 배 위에서 잠을 청해봅니다. 사방이 그리고 또 땅, 하늘이 다 깜깜해요. 그래서 물소리만 이렇게 찰랑찰랑 나니까 그냥 좀 약간은 외롭기도 하고, 근데 그게 또 싫지는 않은 느낌 있잖아요. 내가 참 멀리 왔구나. 별이 쏟아집니다. 오늘 밤은 어쩐지 광활한 우주의 강 위에 혼자 떠있는 기분이네요. 그렇게 조금은 쓸쓸한 이라와디 강의 밤이 깊어갑니다. 다음날 다시 만달레이에 왔습니다. 만달레이에서 남쪽으로 약 11km 떨어진 따옹떠만 호수에는 세계에서 가장 긴 250년 된 목재 다리가 있습니다. 우페인 다리입니다. 우페인은 250년 전 이 다리를 만든 어화라는 지역의 책임자 이름을 본따 지었는데요. 이 다리를 짓기 위해 황폐한 어화 궁전에서 자재들을 가져와 다리를 완공했다고 합니다. 드넓은 호수 위로 길이 1.2km의 다리가 끝없이 이어집니다. 여기서부터 갑자기 난간이 없어요. 높이가 상당히 높은데 난간이 없네요. 옛 목재 다리를 걷다 보니 발 하나 뗄 때마다 삐그덕삐그덕 겁이 제법 납니다. 근데 저만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내구성이 좋은 1086개의 티쿠 원목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어 시간이 흘러도 잘 썩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렇게 난간은 없지만 벤치들은 곳곳에 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쉬시기도 하고.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져 휴식이 곧 그림이 되는 풍경. 미얀마에서 그리고 동양에서 가장 큰 나무다리라고 해요. 그래서 관광차 오신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다리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다리예요. 그렇게 낯설지만 여유로운 풍경 속에서 한참을 걸었습니다. 오늘 낮에는 굉장히 더웠는데 지금은 해가 질 때쯤 되니까 기온도 딱 적당하고 여기 다리 위에는 바람이 많이 부네요. 그래서 막 뜨거웠던 몸이랑 그리고 또 막 지쳤던 마음이랑 다 한꺼번에 식혀주는 것 같아서 이 다리 위를 걷는 게 저에게는 좀 영양제 같습니다. 영양제. 우페인 다리는 특히 일출과 일몰이 아름다운 곳으로 유명한데요. 산셋နေအတွက်လည်းကြည့်တယ်မနေ့4နာရီဝန်းကျင်ဆိုရင်ရောက်နေပြီဆောင်းနှဲဆိုရင်ပိုလှတယ်ဒါအဲ့လိုမျိုးလာအဲ့ဒါကြောင့်အလားများတာ 긴 세월 동안 마을과 마을을 이어주었던 다리는 해가 저물자 더욱 멋진 풍경을 우리에게 내어줍니다.
이라와디강을 품고 황금빛 땅을 일구며 살아가는 만달레이 사람들. 그 황홀한 빛에 물든 마음을 뒤로하고 저는 또다시 발걸음을 옮깁니다. 수많은 이야기를 안고 유유히 흐르는 거대한 물길을 따라 미얀마 북부 최대 도시 미치나에 왔습니다. 카친주의 중심인 미치나는 이라와디강 중류도시 만달레이에서 달려온 철도의 종점이자 중국 윈난성으로 가는 길의 기점이 되기도 하죠. 제가 미얀마에 와서 좀 느낀 첫 느낌은 굉장히 활기가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여기저기서 크락션 소리도 나고 먼지도 피어오르고, 그러면서 여자들은 굉장히 특이한 화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남자들은 치마를 입고 있어요. 그래서 재미있는 혼돈의 세상이 제가 본 첫인상이거든요. 먼저 시장으로 향합니다. 시장에선 어쩐지 그 나라 사람들의 민낯을 보는 기분이 들거든요. 그런데 다들 얼굴에 독특한 문양에 무언가를 바르고 있네요. 타나카는 타나카 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미얀마 사람들의 천연 화장품인데요. 돌판에 물을 뿌려가며 타나카 껍질을 갈아 얼굴에 바르는 거죠. 미얀마 여인들의 미모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었네요. 물건을 파는 상인들과 손님, 오토바이가 뒤엉켜 북새통을 이루는 시장 골목을 한참 걷다 보니 벌써부터 딱 이렇게 눈을 사로잡은 게 하나 있어요. 여기가 어떤 데인지 궁금해지거든요. 허름한 가게의 정체는 바로 공중전화. 휴대전화 보급률 채 10%도 안 되는 미얀마에서 이런 풍경은 낯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과연 요금은 얼마나 할까요? 코리아 폰세도 yar라. 너? 너? 코리아 너? 가족들에게 소식이라도 전하고 싶었는데 아쉽게 됐네요. 북부 최대의 도시답게 많은 사람들이 북적이는 미치나의 시장. 정말 없는 것 빼고 다 있습니다. 사진 찍는 재미로는 시장만한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막 비가 내리고 나서인지 야채들이나 뭐 과일들이 이슬 먹은 것처럼 정말 싱싱해 보이거든요. 시장 골목골목 미얀마 사람들의 향취가 묻어납니다. 이 일대 강에서 갓 잡아 올린 크고 작은 해산물들은 모두 이 시장으로 모여든다고 하는데요. 민물소라 같은데 크기가 굉장히 커요. 원뿔형의 단단한 껍질이 인상적인 개코동입니다. 1,000원이 안 되는 가격에 이렇게 실하게 소라를 사서 드실 수 있다면 뭐 그것 때문에 미얀마에 오시진 않겠지만 야 정말 싸다.
시장 한편에선 뼈에서 발라낸 생선살을 곱게 반죽하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생선살을 갈면 약간의 찰기가 있어서 따로 녹말가루를 넣지 않아도 된다네요. 우리나라 치면 뭐 어묵 정도 되겠는데요. 밀가루나 이런 거 하나도 안 들어가고 생선살이랑 마늘이랑 소금만. 우리가 후라이팬이 없는 게 좀 아쉽네요. 후라이팬 있으면 저도 한번 이렇게 비 오는 날 딱 지져보면 좋잖아요. 푸근한 시장 분위기에 취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구경하다 보니 어느새 시장의 끝이 보입니다. 와. 그리고 그 골목 끝에는 이라와디 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지금 이와라디 강의 상류네요. 시장 구경 왔는데 덤으로 원래 꼭 와야 하는 곳을 와버렸어요. 이 강의 시작을 찾아 이 먼 곳까지 왔네요. 이제 저는 미치나에서 북으로 43km 떨어진 이라와디 강의 시작 미손으로 향합니다. 가는 길에 나무 한 짐 지고 오는 여인들을 만났습니다. 아주머니들이 지금 나무를, 대나무를 이렇게 한 짐씩 매시고 가시는데 굉장히 힘들어 보이세요. 머리에 수건 하나 대고 자기 몸집보다도 큰 나무를 짊어지고 가는 아주머니들. 되게 무거워 보이시는데 제가 한번 좀 들어보는 게 아무래도 그냥 이렇게 염치 없이 쫓아다니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죠? 그런데 나무짐을 등에서 내리는 것부터 만만치가 않습니다. 젖먹던 힘까지 써가며 일어나려는 순간 도우려고 시작한 일인데 아이고. 폐만 끼치게 됐네요. 아이고. 어디 빨리 앞창아. 잠깐. 아니 아주머니들 이걸 어떻게 이걸 짊어지고 쉽게 가셨죠? 야, 이거 굉장히 위태위태한 느낌 있죠? 뭔가 잠깐만 잘못 짚으면 일단 목이 부러질 것 같아. 이거 어떻게 하죠? 이 중간에 이것도 못하겠다고 내려놓는 것도 망신이죠. 일단 목이 불안해. 내려놓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은 내려놓을게요. 아 진짜 부끄럽다. 저 정말 잘하고 싶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할 때마다 막 무릎이랑 죄송합니다. 결국 얼마 못 가 다시 돌려드려야 했습니다. 아무리 요령 있다고 하셔도 힘든 건 힘든 거죠. 그렇게 부랴부랴 다시 길을 나서는데 생색은 안 나지만 아니면 생색 낼 만한 거죠. 아주머니들이 저 무거운 거 다시 내려놓고 이거 하나 담는 거 큰일이에요. 몇 개 더 떨어뜨리세요. 제가 다 들고 갈 테니까. 정말 철의 여인들입니다. 아주머니가 아무것도 안 짊어진 저보다 걸음이 더 빠르세요. 한낮 무더위에도 아랑곳 않고 묵묵히 먼 길을 걸어 집으로 향하는 아주머니들의 뒷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아주머니들과 헤어져 걷기를 몇십 분, 미손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이곳은요, 이름이 다른 두 강이 합쳐지면서 비로소 이라와디라는 이름이 붙는 최초의 강이 시작되는 곳이에요. 보기에는 소박하고 평범해 보이지만요, 이곳에서부터 무려 2,000km가 넘는 대장정을 시작하는 미얀마의 젖줄이 시작됩니다.
히말라야 산맥의 남단에서 발원한 말리강과 중국에서 흘러들어온 르마이강이 만나 여기서부터 하나의 강으로 흘러가는 거죠. အခုဒီနေရာက area မြစ်ဆုံနေရာလို့ဆိုတယ်ပေါ့နော်ဒီမြစ်ဆုံနေရာနေမှာပြောမယ်ဆိုရင်နောက်ဘက်ချမ်းကမေခမြစ်မီလီခဒီဘက်ကဘယ်ဘက်ကမီလီခမြစ်အဲ့တော့ဟိုဘက်ကကချင်လိုပြောအန်မိုင်ခဒီဘက်ကလည်းမီလီခအဲ့ဒီမြစ်တစ်ခုကဟိုဘက်ကအန်မိုင်ခကဟိုတရုတ်ပြည်နယ်ဆက်ဟိုဘက်တောင်တန်းတွေကနေမှစီးဆင်းလာတယ်ဒီဘက်ကမီလီခကအိန္ဒိယနယ်ဆက်ဒီရေခဲတောင်ဟိမာလီဝလန်တောင်တန်းတွေကနေစီးဆင်းလာတယ်ဒီမှာလာဆုံး area မြစ်ရလို့စတင်တီရှိသွားတယ် 미얀마의 처음과 끝을 관통하는 거대한 물줄기의 시작은 어떨까 궁금했는데 강은 의외로 소박한 풍경을 남기며 느릿느릿 아주 평화롭게 흘러갑니다. 때론 사소한 시작이 거대한 역사를 이루는 것처럼 말이죠. 이제 저는 오늘의 마지막 여정인 미얀마 최대 호수 인도지로 향합니다. 미치나에서 인도지 호수로 가는 여정은 꽤 멀고 복잡합니다. 열악한 도로 사정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 길이 끊기는 경우가 흔하다고 합니다. 지금 같은 우기에는 철도가 더 안전하다고 해서 기차를 타기로 했습니다. 자, 드디어 출발입니다. 그렇게 기차 여행에 꿈과 낭만에 취해 달리는 것도 잠시. 덜컹거리는 기차에 멀미가 날 지경이네요. 기차를 타면은 일단 안정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미얀마 기차는 좀 예외인 것 같아요. 지금도 위에서 짐이 떨어질까봐 신경이 곤두서는데 이렇게 덜컹덜컹거리고 좌우로 흔들리는 그런 기차 또 처음 타봐요. 열차가 좌우로 아래 위로 아주 심하게 요동을 칩니다. 이렇게 5시간을 더 가야 하다니 정말 큰일이네요. 그때 제 눈을 사로잡는 녀석이 있습니다. 닭이네요. 바구니 속 닭을 구경하는 사이 기차는 창밖으로 또 다른 풍경을 내어줍니다. 이번엔 객차 안을 구경해 볼까요? 여기는 아무래도 1등 칸인 것 같아요. 제가 앉아있는 데가 2등 칸이고 여기가 자리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좀 주변을 봐도 훨씬 정돈된 모습이고요. 미얀마 기차는 좌석 상태에 따라 3등급으로 나뉘는데요.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열악합니다. 여기는 이제 3등 칸인가 봐요. 그래서 의자들이 모두 나무예요, 나무고 그리고 막 이렇게 복도에나 이런 데도 사람들이 많이 앉아 계시고 승객들과 짐짝으로 객차 안은 발 디딜 틈 없이 빼곡합니다. 저희 칸이랑 1등 칸에는 선풍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선풍기가 없어요. 그건 좀 그렇다. 선풍기는 좀 설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선풍기도 없고 24시간 이렇게 불편한 나무 의자에서 저는 좀 자신 없네요. 4번만 사람아. 4번. 누이면 사가라 이거. 고맙습니다.
아 이게 린디라는 과일이래요. 람부탕인가요? 중국집에서 먹으면은 후식으로 많이 나오는데 그 과일이랑 많이 비슷해요. 묵직한 징꾸러미에 저마다의 사연을 싣고 달리는 사람들. 드디어 기차가 호핀역에 도착합니다. 인도지 호수를 가기 위해선 이곳을 꼭 거쳐야 하는데요. 한 4시간 반 정도 기차를 타고 여기에 내린 곳은 호핀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또 다시 한 5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가야지 인도지 호수가 나온다고 해요. 다른 버스나 이런 게 인도지 호수에 가는 게 없어서 이 짐칸 위에는 가격이 저렴하고 저 안에는 가격이 좀 비싼데요. 험한 길 솔직히 말하면 여기 위에서 타고 갈 자신은 없고요. 그래서 좀 미안하면서 저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덜컹거리는 기차에 트럭까지 사실 겁이 좀 나더라고요. 짐칸은 벌써 묵직한 짐 위에 올라탄 사람들로 만원입니다. 이 안에도 뭐가 있잖아. 진짜. 그래도 짐칸보다는 편하니까요. 무사히만 가면 됩니다. 무사히만. 금방이라도 타이어가 터질 것 같은 차로 서너 시간은 더 가야 한다는데 무사히 도착할 수는 있겠죠? 날씨가 이렇게 맑으니까 길이 이제 단단해서 비포장 도로에도 크게 문제 없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양쪽으로 논이며 밭이며 평화로운 농가가 이렇게 펼쳐지니까 또 거기에 이제 마음이 가고 눈이 가네요. 사륜 자동차를 개조한 이 차는 인도지 호수로 가는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데요. 저는 보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아찔한데 아주 편안한 표정이네요. 금방 도착한다는 운전사의 말이 무색하게 울퉁불퉁 비포장길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밀림 너머로 푸른 호수가 보입니다. 미얀마 최대의 호수 인도지 호수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네요. 목적지를 코앞에 두고 짐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물건을 나르는 유일한 운송수단이기도 하니까요. 싸지야 공리 이 싸우비 계란이 몽리 비야리 아송보 늘 있는 일인지 태평한 사람들. 그렇게 트럭 가득 실었던 짐 내리기를 30여 분. 이제 거의 다 왔나 싶었는데 지금 짐을 내리면서 한 30분 정도가 흘렀어요. 여기 오는 데 걸리는 시간의 절반 이상은 저렇게 짐 내리고 배달하는 거 보면서 기다리는 그 시간인가 봐요. 뭐 떠나긴 하겠죠, 언젠가는. 더위를 피해 그늘에서 잠시 쉬는 사이 트럭이 다시 떠날 채비를 합니다. 수북하게 쌓여있던 짐이 빠지자 이젠 제법 앉아서 갈 공간도 생겼네요. 다채로운 삶의 이야기를 싣고 뜨겁게 길 위를 달리던 트럭은 4시간의 주행 끝에 드디어 인도지 호수 앞에 도착합니다. 호수는 끝없이 평화롭고 고요한 풍경을 지친 여행자에게 안겨줍니다. 꿈결 같은 시간이 강물처럼 흘러갑니다.
다음 날 동물들의 기지개 소리에 고요하던 인도지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침에 여기 고기 잡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원래는 한 30분 정도 전에 일어나야 되는데 약간 늦잠을 잤어요. 그래서 이미 많은 분들이 나와 계시더라고요. 미얀마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내륙 호수 중 하나인 인도지 호수. 그 크기만큼 다양하고 독특한 생물들이 사는 이곳은 사람들에게 풍요로운 삶의 터전이 되어주었습니다. 물고기 보세요. 물고기가 제법 많이 잡혔네요. 레파웅유라는 생선인데요. 지금은 우기라서 물고기가 덜 잡히는 편이라고 합니다. 이게 천막이라고 했나요? 보니까 안에 간단한 게 침구가 마련돼 있어요. 여기서 그럼 어제 잠을 잤나요? 얘네들이 좋아라. 파이다 구자를. 내가 어디다 그러라. 이제 말이. 내가 어디다. 짱로야. 밤새 두 분이 이 좁은 배 안에서 잤다고 하는데요. 네, 이분들의 신혼방이랍니다. 아, 크기가 너무 작은데.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여기서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저녁에 여기서 주무시고 좀 고생스럽긴 하시겠는데 그래도 또 두 분이 이제 한참 좋을 때니까 신혼부부 때니까 또 같이만 있으셔도 좋으실 거 아니에요. 워인명씨 가까운 곳에서 부인 역시 물고기를 잡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분이 새색시 그분이신 것 같아요. 맹글라바. 어제 배에서 주무시고 안 피곤하세요? 빠네. 가야라리네. 워인명씨네 부부는 결혼 1년 차 신혼인데요. 저마 배가 비빌래. 알아. 디바가 떼레서로 보도로래. 하자 뭐 요구. 언제 어디든 함께하는 바늘과 실 같은 사이죠. 저렇게 한 그물을 사이에 두고선 물고기를 건져내시면서 두 분이 딱 마주치시면 오늘 일이 끝난다고 하네요. 견우와 직녀죠. 배의 간격이 좁혀질수록 그물을 걷는 부부의 손길이 점점 더 분주해집니다. 아내분의 손이 더 빠르신 것 같아요. 남편한테 좀 더 빨리 다가가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두 뱃머리가 오붓하게 마주치는 순간 오늘 부부의 작업도 끝이 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듬직한 남편의 배가 앞장서 가면 끈으로 연결된 아내의 배는 큰 힘 들이지 않고 천천히 뒤따라갑니다. 삶이 그대로 한 폭의 그림이 되는 풍경. 워인명씨네 신혼집은 또 어떨까요? 야, 좋다. 집이 뽀송뽀송해요. 그래서 밖은 좀 덥고 습한데 여긴 되게 쾌적하네요. 환하면서 시원한 집이에요. 아, 좋다. 이런 데서 낮잠 자야 되는데. 지상에서 2m가량 위로 올려지은 전통 가옥이죠. 남편 워인명씨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집안에 촛불을 밝힙니다. 기암이 부서라.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사이 부엌에선
갓 잡아 올린 생선 요리가 한창인데요. 오늘 잡은 생선은 먹을 만큼만 남기고 대부분 상인들에게 판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아침 식사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청객일 텐데 그래도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맛있는 반찬도 많이 해주셨어요. 소박하지만 정감 어린 미얀마 사람들의 평범한 가정식. 함께하니 더 맛있었습니다. 좁은 공간이에요.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옹기종기 앉아서 먹는데 되게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가족 간의 유대감이 새록새록 돋아날 것 같아요. 여기 있으면서 같이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밥 먹고 좀 서로 이렇게 씹는 소리도 들어가면서요. 든든히 먹으라며 이것저것 자꾸 챙겨주시네요. 아, 손으로 먹는 건 익숙해요. 왜냐면 제가 또 외국인이라고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하는 오붓한 아침 식사는 정말 오랜만입니다. 글자가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의미죠? 最遥远基地 짜오야오얀 시티. 네, 最遥远基地 쥐 발음도 비슷하다. 아, 쥐가 글을 읽을 리야 없겠지만 이게 또 그런 효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걸 보면은 또 미얀마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순수하고 아직도 좀 동화 같은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쥐 팔고 있음, 바퀴벌레 팔고 있음, 뭐 이런 것도 하나 넣어도 되겠네요. 신혼방인가 봐요. 안 닫아도 되는데 다 궁금한데. 여기가 이제 침실인가 보다. 3년의 뜨거운 열애 끝에 정식 부부의 연을 맺은 워인명과 나이모 부부. 최근 이 부부에게 좋은 소식이 있다는데요. 알라. 빨간 보고라도. 그러면은 좀 저기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유사하면 다음에 어디래로래 넣사라고. 한낮의 무더운 오후. 시골의 풍경은 언제나처럼 한가롭습니다. 지금 두 분이 모처럼 어딘가로 데이트를 가신다길래 제가 쫓아가 보려고요. 궁금한 마음에 따라 나서긴 했는데 배 앞으로 가는 걸 보니 또 인도지 옷으로 가려나 봅니다. 야, 피야. 주민들 피야도. 이곳 인도지 호수에서 가장 유명한 사원이라는데요. 사원이 물 위에 떠 있어요. 황금빛으로 된 사원이 그게 물 위에 이렇게 떠 있네요. 야, 또 이런 다른 모습의 인도지 호수에 또 있었네. 멀리 호수 한가운데 전설 속에나 나올 법한 물 위에 떠 있는 황금빛 사원이 보입니다. 쉐민츠 파고다입니다. 사원 가까이 배를 대고 그 위에 올라서 봤는데요. 바닥은 절묘하게 호수면과 평행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미얀마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상 사원으로 꼽히는 쉐민츠 파고다. 이 지역 사람들에게 최고의 불교 성지로 불리는 신비로운 곳입니다. 매년 3월 보름, 이 사원에서는 성대한 타바옹 축제가 열리는데요.
축제 기간 동안 호수물이 갈라지면서 두 개의 모래길이 나타나는 진귀한 현상을 볼 수 있다고도 합니다. 이 부부는 이 자리에서 어떤 간절한 소원을 빌었을까요? 가난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은 이 젊은 부부의 소박한 꿈이 꼭 이루어지기를 함께 빌었습니다. 파란 하늘과 고요한 물빛, 일렁이는 바람, 선연한 색채로 빛나는 사원. 이 모든 풍경이 꿈처럼 아늑하게만 느껴집니다. 강은 끝없이 흐르면서 더 커지고 무한한 생명력을 나타낸다면 호수는 땅과 산으로 둘러싸인 이미 완성된 하나의 세계, 하나의 우주. 그래서 뭔가 이렇게 제가 있으면서도 품 안에 안긴 듯한 이런 안정감을 주네요. 이라와디 강이 낳은 생명의 땅 미얀마. 미얀마에서 만난 것은 황금빛보다 찬란한 삶의 향기였습니다.